2019년 말이었고 이 북한 어민 2명이 탄 배가 동해에서 납포됐는데 당시 이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닷새 만에 판문점을 통해서 북측으로 송환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주한 거라고, 그러니까 탈북의 진정성이 없다면서 북송에 나섰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최근 통일부가 당시 이들의 강제 북송에 잘못이 있었다고 밝히고 어제 이들의 북송 사진을 공개해서 바로 이 화면이죠.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어땠고 또 북송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전문가와 함께 좀 짚어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네, 박사님 연결돼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결국 핵심은 3년 전의 통일부와 지금의 통일부가 왜 판단이 달라졌는지, 그러니까 네. 탈북의 진정성에 대한 어떤 해석이 왜 다른 건지인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사진 보고 좀 일단 논란 측면도 있는데 사진을 네. 공개한 배경 어디에다 보십니까? 네, 일단 당시에 이 전체적인 그 송환의 과정을 네.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특정한 이 입장에 편향되기 없이 그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이 방침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사진 보시고 전문가로서 좀 눈에 띄는 것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네, 한 가지는 분명하죠. 네. 지금 그 돌아갈 의사가 없는데 지금 강제로 보냈다라는, 거의 반강제로 이제 떠밀어서 보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애초에 그 당시에 통일부가 얘기했던 것이 그 귀순 의사의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한 겁니다. 만약에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의심이 된다면, 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사진은 보여지는 거는 적어도 북한으로 돌아가기 싫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에서의 뭐 100번 양보해서 그 우리로의 그 귀순 의사의 이 진정성이 의심이 되고, 그래도 북한은 가기 싫었다라는 거라면 그 의사에 그 맞게 신변을 처리해 주는 것이 인도적인 견제에서 맞겠죠, 일단은요. 원론적으로. 네, 다시 한번 좀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돌려놔서 2019년 11월 2일에 탈북 어민 2명이 우리 해경에 납포가 됐고 닷새 뒤에 판문점을 통해서 송환됐거든요. 일단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북송 결정 자체는 좀 빨랐던 겁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이 탈북을 하게 되면요, 탈북 그 동기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른바 얘기하는 아까 얘기한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라는 걸 따지기 위해서 굉장히 보통 한두 달 정도의 네. 그 합동 신문 기간을 거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지금 거의 이 탈북을 한 지 그 닷새 만에 지금 송환이 됐고요.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탈북 동기를 조사하는데 2, 3일밖에 시간밖에는 소요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네. 오히려 탈북의 이 귀순의 진정성이 의심이 되면 더 충분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북한 당국에서 이제 이 연락 채널을 통해서 네. 이 사람들이 그 동료들을 살해한 살인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북한이 준 증거만 다 믿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조치가 만약에 있었다면 이 조사나 신문 기간은 훨씬 더 길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시간에 쫓기듯이 그것도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결코 깔끔한 처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 아까 박사님께서 분명한 것은 사진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돌아가려 하고 싶은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 관점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귀순 의사가 있던 사람들이 돌아가기 싫었던 건지 아니면 예. 중대 범죄가 있던 사람들이 도주하려다가 돌아가기 싫었던 건지 이 부분을 좀 진상 규명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래요. 첫 번째는 네. 정말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동료들을 그렇게 6명이나 살해한 네.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네. 저런 식으로 졸속의 그 조사 과정을, 간단한 조사 과정을 거친 다음에 강제로 보내는 것이 또 타당하느냐에 대한 논란의 문제예요. 그 당시에 통일부가 얘기한 것이 이 사람들이 중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편입돼서도 그 사회에 오히려 이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세력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게요. 그런 거예요.
가령 이 사람들이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얘기할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항변권이란 게 있잖아요. 네. 내가 왜 이 죄를 저질렀다든가 아니면 그러지 않았다든가 이런 항변권이 이 당시에 송환된 탈북자들한테 적용이 됐었냐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2, 3일간의 시간으로 항변할 시간 제대로 안 줬을 겁니다. 그냥 북한이 이 중대 범죄자라고 통보하니까 네. 그 당시에 남북 간 관계를 고려를 해서 다시 말해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여전히 2019년이라는 이 시점을 보면 그때 이미 북한이 남북 관계 측면에서는 별다른 성의를 안 보이고 있던 시기인데도 네. 정부는 남북 관계의 미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대화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지금 지적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 박사님은 그때 어떤 조사 절차가 좀 부실했다 이렇게 보고 계시지만은 당시에 일단 통일부 같은 경우는 김현철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죽더라도 북한에서 죽자고 진술했다라는 말과 함께 일단은 동료 선원 16명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점에서 또 우리 입장에서 그때 당시 통일부 입장에서는 또 기순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아니요. 제가 거꾸로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면 범죄인은 저렇게 인도하면 되느냐 하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게 범죄인 인도를 한다 그러거든요. 네. 국가들끼리도. 일단 북한이 100번 양보해서 그냥 실질적으로 국가하고 비슷한 존재로 남북간 관계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경우에도요. 네. 우리가 아무 국가하고나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아요. 서로 법 감정이 비슷하고 네. 법적인 정의라든가 법 절차 쉽게 얘기해서 아무나 함부로 잡아다가 고문하고 그리고 쉽게 처형하고 이런 국가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 잘 맺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북한이 이 동료들을 살해한 살인범이다. 그러니까 별다른 조사 기간도 없이 넘겨줬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북한하고 우리하고 그러면 법적인 수준이 법의 잣대라든가 인권 보호의 수준이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국제적인 기준하고 완전히 틀린 거고 우리 기존 입장하고도 모순되는 거예요. 네.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게 분명하게 그거잖아요. 지금 사진에서 나오는 건 북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자라서 그렇다라고 얘기한다면 범죄자면 범죄자 인권은 무시하고 저렇게 보내면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정부가 강조하던 게 이거 아닙니까? 네. 완전히 혐의가 확정되기 전에는 보호받아야 된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이나 이런 게 있을 때마다 강조한 거예요. 네. 무죄 추정의 원칙이죠. 그런데 닷새간의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들이 확실하게 북한 주장대로 동료들을 다수를 살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단정짓고 그들의 북한에 가면 이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을까는 충분히 예상돼 있던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보낼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란 얘기예요. 네, 아까 북한 이탈 주민법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제 3년 전으로 돌아가서 북한 이탈 주민보호법상 중죄를 저지른 탈북자의 경우는 이제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법의 규정이 있고 또 귀순 의사를 밝히면 한국인이 되는 것, 이 두 가지 사안이 충돌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그렇죠. 통일부는 뭐라고 하냐면 그 법에 대해서 추방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렇죠. 대통령실도 진상 규명을 해라 이런 입장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이 절차에 대한 확인 과정이 지금 시점에서 가능한 건가요? 네, 지금 일단은 그 당시에 네. 초기에 합동신문 과정에서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일단 이분들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인지했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도대체 16명을 죽인 살해라는 걸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들었느냐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네. 두 번째 그 정보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검증하고 북한 현지 조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를 했냐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북송된 탈북인 2명도 여기에 대해서 자기 항변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이라든지 아니든지. 그럼 그 절차는 얼마만큼 이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지 않는 분위기 내에서 이루어졌냐는 거죠. 그것이 가장 제가 볼 때 따져봐야 될 절차 같아요. 그게 아니고 그런 적법한 절차나 아니면 충분한 사전 조사가 없이 그냥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남북한 관계가 나빠지기 때문에 나빠질 걸로 우려를 해서 졸속에 조사 과정을 거쳐서 북송을 한 거라면은 네. 이거는 인도주의적인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사람답게 대접받을 권리, 이게 비록 그 우리 헌법상의 우리 국민의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네. 이게 과연 우리의 인권 의식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은